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실 피서입니다. 사례형 문항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웃수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소장님께서는 그 사례형 문항을 치과대학 평가에 좀 더 활발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바람 때문에 저에게 이제 강의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왜 이런 강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례형 문항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례형 문항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리고 이제 작년도 졸업고사에서 사례형 문항이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례형 문항을 작성하는지, 그리고 이런 사례형 문항을 인증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기초 과목에서 사례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얘기를 순서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아마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 부탁을 하신 이유는 치과 의사 양성을 위한 영양평가의 사례형 문항을 많이 사용하라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강의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역량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평가, 정기평가, 졸업평가에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 옆에 그림과 같은 이제 자료를 제시하고 이제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풀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형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의 중간에 하는 수시평가, 그리고 중간 기말평가, 그리고 졸업고사에 활용을 좀 더 많이 하자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문제는 교정과에서 작년에 졸업고사에서 출제된 이제 사진의 자료를 제시하고 문항 줄기를 찾는 건데, 단순하게 이 한 문제만 이제 머물지 말고 구성 문항으로 이 이제 임상 사진이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내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례형 문항을 조금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과목의 교수님들이 한 사례를 가지고 내 과목에서 이 증례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이제 출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내는 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다음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치료학과에서 낸 이제 졸업 문제인데, 이런 이제 파노라마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통증과 변색, 그리고 그들의 형태 이상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과목과 연계해서 통합형 문제, 구성문항 한 사례에 여러 가지 구성문항을 가질지를 추정해 본다면 통증과 관련된 것들을 낼 수 있고, 또 작은 치아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수복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황색의 변색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백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런 미백 중에서 어떤 화학 반응 같은 것들을 낼 수도 있고, 또 치아가 늘어지는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이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해석 여하에 따라서 한 사례에서 상당히 많은 구성 문항을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례형 문항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이거는 국시원의 자료인데, 사례형 문항은 실제 상황이나 직무 수행에 직간 접촉으로 관련한 성을 갖는 다양한 사례, 서술과 함께 사진자료, 의무기록, 검사기록 등을 활용하여 고등사고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문항 형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무 수행과 관련된 것들, 고등사고 능력,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례형 문항은 한 개의 이제 문항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제 구성 문항으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개의 문항, 한 개의 사례에 한 개의 문제를 만든 적도 있고, 여러 개의 문항을 구성 문항으로 같게 만든 적도 있는데,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구문에는 그런 사례를 이제 문장으로서 설명하는 거, 그리고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의무 기록 자체를 제시하는 것들, 그리고 사진이나 자료를 이제 제시하고 또 서술형을 같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인터뷰형 같은 경우는 실기시험에 쓰는 가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사례형 문항으로 비교적 개발이 쉬운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서술형 문항이거나 서술형 문항에 사진 자료나 이제 방사선 사진을 포함시켜서 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제시할 수 있는 이제 자료는 환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체 정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인적 사항이나 신체 정보들을 환자들한테 제공해서 치과 의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이제 높이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밀러의
피라미드인데 단순하게 우리가 지식만 알 것이냐 아니면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만들게 할 것이냐 측면에서 위로 갈수록 이제 고차원적인 건데 우리가 강의실에서 하는 것들의 대부분들은 이 고차원적인 역량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어떤 자극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극들을 주기 위해서 이제 사례형, 쉽게 해서 이제 증례를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알게 된 거고,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반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세 축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수업의 콘텐츠에 사례형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프로블럼이라든지 케이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목 내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단순하게 평가에서만 사례형으로 내게 된다면 학생들은 어떤 알아야 되는 것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격이 너무나 커져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졸업고사라든지 정기평가에서 사례형 문항을 내고 싶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사례형 수업들을 이전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어떤 강의에 있어서 주된 교재로 보는 게 아니라 사례를 풀기 위한 어떤 부교재로서 참고 자료로서 활용케 하고 대부분의 강의의 어떤 메인 토픽은 사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 사고들 그리고 해석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예로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중간에 기말에 한꺼번에 이제 평가되는 게 아니라 몇 시간 전이나 후에 수시 평가로 되게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구글 폼의 형태로 활용하고 또 와플에서 미리 강의 안에 대해서 이제 짧은 마이크로 러닝 형태로 제공하는데 이거는 제가 작년에 이제 제 강의의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학생들한테 사례형 케이스를 많이 알려줬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평가에서 사례형 객관식을 많이 내서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서 이제 알게 된 역량들이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피드백 해주는 거죠. 이거는 교과 영역에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주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사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치주과에서 매주 치주 치료계획 수립을 금요일날 오전 8시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율적으로 본과 1학년과 2학년의 일부를 참여시켜서 케이스를 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스크린에 증례가 있고 그런 증례는 환자들이 이제 우리가 실기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례형 문항에서 받게 되는 이제 의료 정보에 관련된 거죠. 치주과에서는 주로 임상사진과 방사선 사진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 지표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치아를 뽑을지에 대해서 치료 계획과 관련된 것들을 디스커션을 하는 건데 이런 반복적인 이제 행동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학생들은 사례를 되게 익숙하게 인식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양한 시선에서 하게 되는데 다행히 플랫폼들이 많이 좋은 것들이 개발되어 있어서 이런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 증례에 대해서 미리 구글 슬라이드를 공유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들은 스크린을 보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를 보면서 그 주치의 선생님이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이건 이제 비교과 영역에서 이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례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강의 시간에 이제 전 블렌디드 러닝을 합니다. 제가 강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알려주고 그것들을 이제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미리 이제 구글 폼에 사진과 임상 자료를 제시하고 그런 내용들을 응답한 것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또 이걸 공개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들을 익명화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형에 있어서 정기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익숙할 수 있게 강의와 비교과형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학생들한테 충분히 자극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례형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한테 미리 정기고사에 사례형 문제를 내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2019년도에 제가 사례형 관련 워크숍을 듣고서 미국에서
어떤 사례를 한쪽에 이제 표로 제시하고 그거랑 관련된 부속 문항을 이렇게 내는 것들을 보고서 이렇게 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걸 한번 시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시험 유형은 임상 상황을 제시하고 이거와 연관된 이제 문항을 부속으로 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그 13주 정도 진행되는 강의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인상적으로 중요한지 아니면 항목적으로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키워드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그 내용을 조금 더 고민할 수 있게 하고 그 안에서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낸다고 하고 이제 너무 이제 새로운 것 같은 경우 미리 예시 문제를 줘서 이렇게 문제가 낼 수 있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최선 답이기 때문에 답가지가 여러 개 제시되지만 사실 임상에서는 모두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 높은 답을 선택하는 것들을 미리 이제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것도 답인데요 하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이의 신청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례형 문항을 내기 전에 제가 했던 이제 스타일이고요. 뭐 조합형도 있고 부정형도 있고 이런 모식도를 이용해서 하는 시험을 냈는데 이런 식으로 현재 나이와 성별 그리고 주소 그리고 현증이라든지 검사 소견들을 한쪽에서 주고 그거랑 관련된 부속 문항 3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가고시나 졸업고사에 활용될 때에는 단순하게 치주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과 영역과 관련해서 충분히 많은 부속 문항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최근에 했던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본과 2학년이죠. 본과 2학년 같은 경우는 전 이제 수시고력사를 많이 보는 경우에는 사례형 수시고사를 많이 보죠. 그리고 구글로 자료를 많이 누적한 경우에는 이제 기말로 한 번에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임상사례형의 객관식을 낸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의를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문항별 키워드 그러니까 이제 60개 이제 객관식 문제를 내는데 사실 상당히 많지만 우리가 강의만 13주를 한다고 치면은 강의 시간마다 키워드는 한 5개나 6개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나눠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 중에도 이제 임상 사례로 많이 제시된 부분들이 있고 또 학생들이 여기에 충분히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키워드로 알려주고자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하고 틀리게 아까 같은 경우는 한 박스에 있었지만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술형으로 예시를 제시하고 이제 부속 문항을 이렇게 5개씩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사례형 평가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보다는 사례형의 어떤 케이스를 많이 보여주는 게 학생들에 있어서 문제 해결 역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 주중이라든지 수시 평가나 정기 평가에서 될 수 있으면 증례가 이제 많이 노출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어떤 평가 툴에 있어서 사례형 문제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례형 문항에 있어서 이제 어떤 문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난이도가 있는지 변별력이 있는지는 저희는 이제 학교에 OML 카드 처리기가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보고서 문항의 어떤 완성도를 보고서 만약에 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학생들이 이의 신청 받기 전에 미리 이제 복수 정답이라든지 문항을 수정하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이제 3번의 시행된 졸업고사의 문항 분석을 나름대로 제가 해봤습니다. 그 과목별 문항수와 사례수 그리고 그 사례에 활용된 사진과 방사선수 그리고 뭐 부정형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내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돼 있는지 그리고 K형이라고 해서 지금 거의 내지 않는 조합형 문제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1차, 2차, 3차의 과목별로 이렇게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이제 재미삼아 해본 거고 이제 마지막 졸업시험 같은 경우는 암만 해도 학생들이 이거를 떨어지면은 이제 졸업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기출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사례형 1차나 2차 같은 경우는 사례형이 전체 문제에서 이제 15% 정도 냈는데 마지막에는 오히려 이제 떨어지는 현상이 생겼어요. 아마 교수님들 생각에도 사례형 문제가 학생들한테는 약간의 고등지식이기 때문에 그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과에서는 이제 조합형들도 많이 보였는데 이제 졸업고사를 내는 게 사실 쉬운 거는 아니죠. 저희 치주과에서 제가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다행히 이제 국시원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사례형과 관련돼서 자료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원 자료를 찾아보시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내는지를 스스로 아는 거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이런 고민들은 보니까 우리 대학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대학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치질과 학회 가서 이제 다른 대학 학자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다른 대학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K형 문제가 아직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면서 아예 시스템에는 K형이 안 들어가니까 더 이상 내지 말라고 얘기해서 완전히 없앴다는 학교도 있고, 이제 재정 여건이 많이 좋지 않은 지방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스템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통합 출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하는 것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문광대학교 치과대학이 문항뱅크가 좀 많아지고, 또 그런 문항뱅크에서 이제 사례형 문항이 많아지고, 또 부정형 문항이 좀 적어지고, 조합형이 없어진다는 것들은 향후에 저희가 공동 출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제 강의하고 졸업 수업밖에 이제 파악을 못했으니까 학교 전체에서 어떻게 되는지 사실 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굴비 학생을 면담을 할 때 뭐 이것저것 물어봐요. 뭐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내냐, 뭐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면담 중에 제가 비동량으로 들은 정보입니다. 뭐 OX도 내고 브랭크도 내고 뭐 단일 정답 객관식도 있지만 멀티플도 있는데 멀티플로 너무 힘들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수식 평가의 형태 뭐 단순하게 이제 객관식인지 OX인지 아니면 서술형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주된 관심사는 증례들이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물어봤는데, 뭐 사실 물어본 학생들이 이제 저학년이건 고학년이건 그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또 궁금한 건 그런 어떤 평가를 하고 나서 실제로 피드백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성적 정도만 이제 피드백을 받았지, 각각의 문제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서술형이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샘플링한 거는 워낙 이제 소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체를 대별할 수는 없어요. 코끼리 이렇게 모음체를 이렇게 장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체계적인 어떤 조사를 해보면 우리의 수준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나갈 방안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이제 평가는 아닌데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주로 학생 생활 중에 뭐가 힘드냐 그러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수기가 너무 힘들다, 카빙하는 게 어렵다, 깎기가 어렵다, 그리고 뭐 접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지금 고민해야 될 거는 문제 해석 능력에 대한 어떤 부족함을 느껴야 되거든요. 너무 진단이 어렵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자극을 우리는 사례형 문항을 활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례형 문항을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례형 문항의 정의는 그렇고, 사례형 문항의 종류는 서술형과 복합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국시원에서 안내서로 제시되고 있는데, 임상사진과 서술형을 주고 이거와 관련된 부속 문항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너무 드문 것들은 사실은 의미가 저는 좀 낮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적어도 졸업고사라고 한다면은 어떤 치과의사로서의 최소 역량 측면에서 어떤 기본 인문학 평가인데, 이것도 국시원 자료가 꽤 있습니다. 이제 주로 다루는 표현이라든지 치과 의사의 업무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임상 사례에 있어서 다빈도 정도는 측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는 지식들을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뭐 암기가 아닌 지식 능력을 평가하도록 구성한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우리가 OX나 브레이크보다는 객관식으로 나가는 거고, 객관식이 어느 정도 이제 좀 편하게 내실 수 있으면 거기에 이제 사례를 도입하는 거고, 사례를 도입할 때 방사선 사진이나 임상 사진을 좀 넣어주는 거고, 서술형을 좀 붙이는 거죠. 그런 어떤 단계적인 것들을 지금이라도 조금씩 해주면은
아마 우리가 충분히 몇 년 후에 이제 닥칠 사례형 문항 개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존과에서 낸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시원에서 제시하는 것들로 살짝 제가 한번 변형을 해보면, 일단 서술 문항이 너무 긴 경우에는 이제 상자를 이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자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가장 적합한 거라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국시 문제에서는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은. 그러니까 가장이라는 것은 아예 전체적으로 다 빼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뜩이나 서술형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간결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환자는 이런 식으로 긴 서술형 문제를 이제 박스 안에 넣을 수 있는 두 어떤 문장으로 정리하고, 그 질문의 어떤 요지도 되게 간결하게 하면은 학생들이 봤을 때 키워드를 찾는데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제 국시원에서 제시 그 사례형 문항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작년인가 재작년, 지금도 그렇지만 상시 출제하는 것들을 했고, 사례형 증제를 막 모이면서 이제 제출했던 샘플 그 문항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이제 부속 문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이제 만들 때도 아마 충분히 고민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만약 문항뱅크를 만들 때 똑같이 주제와 작성자를 주고 사례를 두고 부속 문항이 이렇게 할 것인지는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제 문제를 많이 만들다 보면은 이걸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이제 유지할지를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순서가 아니라 오히려 왁구를 주고 이제 이걸 만들려고 하면 되게 어렵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사례를 서술해 주시고 구속 문항 한두 개를 그냥 붙여서 전기 평가 한번 내보시는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런 사례가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 사례를 보고서 우리 과에서는 어떤 문제를 좀 비슷하게 낼 것인지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국시원 자료를 한번 보시고, 뭐 유형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쭉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술형을 이렇게 말로 박스로 설명해주고 답가지를 찾는 방법과 복합형 서술형과 자료 제시를 같이 해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되게 복잡한데 천천히 생각을 하셔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형 문제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표현과 관련해서도 보시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표현 같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6개 정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문제만 이런 식으로 이제 옳은 표현으로만 바꿔줘도 되게 조금 깔끔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국시원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따로 정리해서 제가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이제 사례형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형 문항을 만드는 것들이 치학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되게 귀찮은 일인데, 근데 이걸 이제 준비하시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사례형을 하는 거는 인증평가에 있어서 평가 방법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학교 인증평가 관련해서 지침서를 보시면 2-3-2에 보면 학교는 사전에 학생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강의 전에 계획서에 내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 사례형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사례형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는 게 인증평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더 좀 미리 자주 알았으면은 단순하게 이제 어떤 주차별, 목표뿐만 아니라 중간평가에 있어서 어떤 평가 방법을 사용할지, 그리고 그 평가 방법의 피드백의 방법 같은 것도 조금 더 많이 넣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이라도 이제 알게 됐으니까 다음 학기부터는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려고 노력을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례형 평가가 되려면 강의 중에 사례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이제 치과의사 하면 치과의사, 의사하면 의사. 이건 모 대학의 의학교육의 본과 1학년이 받는 강의 계획서의
학습 목표하고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렁 에이펙스에 생기는 특징적 임상 증상, 뭐 개용순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임상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의과대학 본과 1학년의 기초학 과목의 주차 수업 계획서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데 뭐 공개된 것들이 그래도 많으니까 제가 이런 것들 보면서 임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저학년에서도 이게 노출되는 거구나. 또 그런 것들이 수업 계획서에 나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또 한 가지는 인증평가에서는 피드백을 또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가 시행되고 그런 피드백이 학생들한테 구체적으로 돼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교 전체에서도 그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규모 있게 해야 되겠죠. 개별, 학년, 학교 전체. 제가 쓰는 피드백의 방법은 수시평가 같은 경우는 뭐 구글 폼을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색깔로 피드백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문항에 대해서 일일이 피드백을 문장으로 주기도 하고, 아니면 통계를 내서 학생들이 주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뭔지를 문서로 작성해서 주기도 해요. 그래서 증례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주는 거는 단순하게 스코어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인증평가에서도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 교수님이나 과목에서 그런 것들을 잘 남겨놓으셔야지 나중에 인증평가를 할 때 이건 사실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와플은 피드백과 이런 거에 있어서 기록을 좀 잘 남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보고 퀴즈 응답을 바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쉽게 이제 바꿔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피드백은 우리가 단순하게 뭐 문장으로 된 거로 피드백을 할 수도 있지만 사진을 찍어서 피드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실기 중에 많은 사진과 이런 것들을 남기시고 데이터를 모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사진을 나중에 사례형 문항을 낼 때 사용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의 어떤 구글 문서 계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뭐 병원도 그렇지만 환자들의 주소, 임상사진, 성병을 우리가 진단으로 제시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진단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를 바라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고등 사고 능력이죠. 그런 데 있어서 영장평가의 핵심은 저는 사례형을 학생들한테 제시해 주는 거고, 단순하게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기 성찰이 될 거고, 그 자기 성찰 돼야만이 결국에는 좋은 치과 의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업 계획서에 그 평가 방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례형 문제를 출제할 것이라는 걸 기술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사례형 문제를 풀고 나서 개별적인 피드백을 학생들한테 해주고 그거에 대한 기록도 남겨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새 시대, 새 교육, 새 리더십을 우리만의 하이 스탠다드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은 동기가 없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많이 이렇게 자기도 해요. 저번 리서치 데이 때 상당히 좋은 연자분들을 섭외해서 강의를 했지만 학생들은 그게 얼마나 와닿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것들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사례형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초과목에서는 그런 사례형 문항을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도 그럴 거라고. 저도 만약에 기초학에 따면 그럴 겁니다. 근데 기초학에서 사례형 문항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의과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잘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의학 종합평가라고 해서 많은 연합체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시험을 보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이게 본과 1, 2학년 때 하는 건데 생화학, 생리학 과목만 보면 우리랑 크게 틀리지 않죠. 우리 이제 9강이라는 게 붙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전에도 이런 강의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초의학 종합평가인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 서술형과 자료 제시형의 어떤 사례 제시형, 이게 이제 기초의학 평가예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도 이런 임상사진 같은 걸 제시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기초 과목에서도 의과대학 설례를 보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한 개의 사례를 가지고 기초 임상이 여러 가지 문항줄기를 가지고 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앞으로 국가고시가 일로 나갈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치과대학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2015년 개정 교과 과정에 따라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창의적 사고, 지식 정보 처리, 공동체, 의사소통, 자기관리, 심리적인 감성, 사실 좋은 건 다 갖다 놨거든요. 사례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례형과 관련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만 혼자만 책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후배와 대화를 해야 되고, 모르는 지식을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4차 혁명에 관련된 디바이스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지식을 품기에는 강의실의 칠판이라든지 종이로 제시되는 시험 문제는 엄청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지만이 사례형 문제가 풀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치과대학 병원이 최근에 지어지고 그리고 인증평가와 그 ISO 45001을 했습니다. 인증평가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거였고 250개 치과대학 병원 중에서 3级 인증평가를 우리 병원이 최초로 받았습니다. 되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인증평가를 받고 나니까 경희대학교, 경북대학교, 강릉대학교 그걸 받지 않은 여러 대학교에서 우리 병원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 과정, 교육 과정 중에서 사례를 많이 다루고 사례 평가를 많이 하게 된다면 아직 시작된 사례형의 어떤 적용에 있어서 병원과 같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두서없이 제 강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이우승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